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2008년에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웬일입니까? 피해자는 워낙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이라 범행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피의자인 계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성인이 돼 이러한 일들이 범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겁니다. 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친족일 경우에는 고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통상적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SNS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며 이루어지는데요. 네.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알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해치려는 고의가 아닐 텐데라는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족 간의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가 더 힘든데요. 피해자가 외부로 사건을 알리게 될 경우 본인 가족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더 빨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가서 같이 살았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이고, 이 의붓 아버지는 지금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을 땐 이미 15년이도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까지 참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그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검거 당시 집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고 이를 포렌식 의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부의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주하며 다른 친딸을 버려둔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 처벌, 그 형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 점과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 7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 아가씨가 2008년부터 당했으니까 지금 못해도 15년인데 그 괴롭힘 당한 횟수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더 짧은 징역형이 나오는 거네요. 네, 상당히 좀 짧은 징역형인 점에서 사법부의 좀 판단도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